예고해드린 대로 석유 화학 제품 기본 개념 정리해드리고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일단은 제가 정유 관련해서 저번 영상 보시면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저유가 수혜주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유가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이 저유가 현재 50불 정도, 50불에서 60불 박스를 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석유화학 섹터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석유화학에 속한 종목들이.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이 얼마나 원자재에 큰 영향을 받냐면요. 보시면 석유화학 비용의 70%가 나프타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는 가격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예전에 원유 가격이 이렇게 100불을 하던 시절에는 영업이익이 확 떨어졌고 이제 석유화학 유가가 50불대가 오면서 영업이익이 확 좋아졌죠. 그래서 이 시기가 석유화학 섹터의 호황기였습니다.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수록 당연히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70%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니까요. 자, 이런 최근에 11월 23일자 뉴스죠. 한숨만 터져나온 2020 석유화학 전망. 그래서 이분께서 임지수 이분께서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대규모 지금 뭐 화학 투자가 있어서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더 내리지 않냐, 뭐 이런 장기적인 불황이 장기화된다, 다운 사이클이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현재 나와 있죠. 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석유화학 관련돼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화학 전공하신 분들, 화학 2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택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투자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죠. 자, 화학업종은 분류를 이렇게 하죠. 제가 만든 건데 크게 깡화학, 태양광, 2차전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깡화학은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가공을 위한 기초유분 물질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화학 영역을 말합니다. 깡화학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기초유분 물질은 올리핀으로 대표되는데 탄소의 이중결합을 갖고 있죠. 탄소의 이중결합 가지고 있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에틸렌은 석유화학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 범용성이 대단합니다. 연 생산량은 전 세계 15억 톤 정도가 되고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이 되죠. 깡화학에 속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롯데케미칼이 들어가겠죠. 롯데케미칼이 여기에 속하고 뭐 많습니다. 뭐 SKC도 있고요. 금호석유, 대한유화, 코오롱인더 같은 회사들도 여기다 속하죠. 강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야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회사마다 다르니까 공부하실 게 다 상이하게 분류가 되죠. 기본적으로는 올레핀 계열이 기본인데 회사마다 필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있고요. 합성 고무 쪽에 집중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필름은 SKC랑 코오롱인더가 강한 것처럼요. 회사마다 강점과 특징, 물질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자세히 다루면 하품 유발 위험이 있으니까 꽤 머리 아픈 섹터죠. 공부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롯데케미칼 하나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 제작할 거는 태양광 관련해서인데 태양광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OCI가 여기 속하겠죠. 네, OCI 바로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이런 기본 화학 제품을 많이 만들긴 하지만 하나케미칼도 태양광 쪽에 특장점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케미칼도 태양광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차전지 핫했죠. 최근에 작년까지 매우 핫했던 테마였는데 이쪽 2차전지에서는 당연히 떠오르는 게 네, 아시는 LG화학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2차전지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저번 시간에 정유주로 분리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2차전지는 원자재, 코발트, 니켈, 리튬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고 이제 세계적으로 단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 태양광과 2차전지는 2편, 3편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깡화학에 분류되어 있는 롯데케미칼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 구조를 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매출 비중은 올레핀이 약 50%가 되죠. 이제 올레핀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탄소가 이중결합한 물질을 기본으로 하고요.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아로마틱스 이쪽은요, 벤젠, 톨루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올레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크니까요. 에틸렌은 올레핀에 속하고요.
방금 보신 대로 프로필렌, 부타디엔도 여기 올레핀 계열에 속합니다. 연 생산량은 309만 톤 되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공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NCC와 ECC로 구분되거든요. 에틸렌을 비롯하여 각종 원료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이런 공장들에서 올레핀을, 에틸렌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거든요. 지금 NC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프타 크래킹 센터죠. 나프타 크래킹 센터인데 전편 정유산업 일기에서 보시면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프타가 나온다 그랬죠. 휘발유, 등유, 경유가 나오고 벙커C도 나오지만 납사라고 불리는 나프타가 에틸렌의 핵심 재료입니다. 주로 이 방식은요, 이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납사를 원료로 이렇게 해서 크래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납사 크래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NCC 공정은 주로 우리와 아시아 국가들, 비산유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밑에는 EC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에탄 크래킹 센터죠. 이건 에탄 크래커라고 불리고요. 요거는 지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셰일가스, 가스에서 천연가스를 분리해냅니다. 천연가스에서 에탄, 프로판, 부탄으로 분리해낸 다음에 이 에탄을 기본으로 해서 크래킹을 합니다. 에탄 크래킹 센터죠.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에탄을 뽑아낸 다음에 에탄 성분을 분해한 다음에 에틸렌을 만들기 때문에 ECC 공정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북미, 중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NCC와 ECC는 재료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NCC는 원유를 기본으로 하죠. 석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납사를 통해서 만들고, 이거는 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통해서 에탄을 통해서 에틸렌을 만들어내죠. 한 개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CTO가 있거든요. CTO는 컬트 올레핀이라고 합니다. 컬이 지금 석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요, 공해물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에 취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고, 이 공정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CC와 ECC, 나프타, 에탄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롯데케미칼은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이어서 보시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피드 재료죠. 원재료가 ECC가 14%, NCC 86%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원자재 가격에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구나. ECC는 비중이 작죠. 요거는 다시 한번 천연가스가 기본이고요. 여기는 원유에서 만드는 납사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동 지역은 에탄,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틸렌을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과 한국은 납사를 이용해서 에틸렌을 만든다. 당연히 이 두 국가는 원유 가격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미국과 사우디,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은 천연가스의 가격에,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나라 화학제품 수출추인데 롯데케미칼은 기초유분 이쪽, 여기 지금 연하늘색 이 부분에 속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매출을 좀 보면요,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매출액은 15조 정도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영업이익에서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올레핀이 당연히 많죠. 올레핀이 매출액도 크고 이익도 큰데, 보시면 올레핀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로마틱스 역시도 안 좋습니다. 가격 단가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2021년까지는 크게 재미가 없지 않나, 영업이익에서 실적에서 좋은 흐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상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원유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지금 정유 관련 영상에서 보셨을 때 원유 가격은 계속 하방이고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왜 롯데케미칼은 원자재 값 하락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지가 궁금하셨으면은 잘 따라오신 겁니다. 리포트 한번 볼게요. 에탄을 원료로 하는 에탄 크래커는 경쟁력이 납사보다 더 높죠, 현재로서.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있는데, 원 단위로 계산하면 에탄은 123달러 1톤을 만드는데 납사는 182달러나 듭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에 대해서 생산 원가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지금 CTO는 석탄이니까 석탄은 비쌉니다. 석탄은 굉장히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고 단가 자체도 비싸고, 우리나라는 이런 공장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지금 미국 ECC랑 한국 NCC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에탄 가격에 비해서 납사가 가격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만드는 에탄 크래커보다 납사 크래커가, 나프타 크래커가 가격 경쟁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NCC 상대적인 원가 추이가 되어 있는데 ECC보다
이때 좋았습니다. 이때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는데 생산 원가에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이쪽 영역은 ECC보다 에탄보다 비싸졌다는 얘기죠. 에탄,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게 12년부터는 더 내려왔습니다. 이때 살짝 비싸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납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에탄보다 더 비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는 게 원자재 가격에서 롯데케미칼이 주로 만드는 NCC가 ECC보다 납사가 에탄보다 더 비싸졌다는 첫 번째 점. 이제 전체적인 에틸렌 수요가 어떨지 한번 살펴보면요. 에틸렌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증감률이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연평균 5, 600만 톤 정도는 유지는 할 거다.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을 거다 라는 얘기죠.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문제는 캐파죠. 캐파가 내년에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지금 생산 능력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점 내년에 예상돼 있고 2021년에도 꽤 많이 증가하는 거죠. 생산 능력이. 자,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생산을 할까요? 애매하면 뭐죠? 애매하면 중국이죠. 중국의 증설 능력 보면요. 지금 증설 추이 나와 있죠. 중국이 이쪽인데 보이시나요? 네, 중국이 상당하게 에틸렌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있습니다. 33%나 되죠. 미국도 30%고요. 여기는 ECC를 기반으로 할 거고 에탄이고 여기는 NCC 납사를 기반으로 하겠죠. 한국은 7%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중국 CTO는 환경규제 때문에 크게 늘어지는 않는데 중국의 NCC가 역시 엄청나게 늘어나죠. 에틸렌 캐파는 최대 생산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엄청나게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요는 유지되지만 공급 과잉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에틸렌 지금 작업률 보면요. 옆에 우측에는 프로필렌인데요. 에틸렌 작업률이 58%, 내년에 58%인데 83%로 증가한다는 거죠. 중국이 작업률을 높일수록 한국은 수출할 곳이 마찬가지로 프로필렌도 93%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은 이미 작업률이 200%대죠. 이 200%라는 얘기는 이미 작업이 끝나고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100% 이상 제품들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작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수출길이 썩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가동률을 내립니다. 또 만들어봤자 가격 단가도 안 맞고 수출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가동률을 내리고 있는 거죠. 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 공부하시다 보면 뭐 부타디엔도 있고요. PX, 파라자일렌 여기 있죠. 파라자일렌도 상당히 작업률이 올라간다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롯데케미칼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아닙니다. 지금 에틸렌과 납사 스프레드 먼저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마진이고요.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화학 제품 수출 증감률도 수출도 썩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중국의 증설 계획표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글로벌 증설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됩니다. 60%에서 옆에 빨간색이 차이나죠. 차이나가 그 비중이 55%였으면 앞으로는 69%의 증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롯데케미칼의 생산한 제품은 수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에틸렌 생산 규모가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요. 지금 롯데케미칼이 7위 정도 됩니다. 당연히 1위는 시노펙이죠. 자, 그럼 중국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길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수출길이 안 좋고요. 중국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스프레드가 계속 떨어지죠. 합성수지, 기초유분 모두 가격 단가가 나빠지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기초유분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게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올레핀 계열이고요. 여기 P는 폴리에틸렌, PP는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PVC는 폴리염화 비닐이고요. 이건 필름 쪽에 연관이 되고요. 이거 ABS는 알킬벤젠이고 MEG는 모노에틸렌 글리콜이고요. 그리고 PX는 파라자일렌이고 PTA는 테레프타산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합성수지, 기초유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부타디엔 말고는 썩 다 나쁘죠.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 보여집니다. 중국의 생산 정대도 문제인데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람코 상장할 때 다뤘던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아람코 중동에서 투자하는 비중 보면 투자하는 대상 중에 페트로케미칼스 여기 39% 있죠. 여기 석유화학 제품의 39%에 대해 해당하는 규모를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중동까지 참전을 한 셈이죠. 사우디 화학사에서 왼쪽은 에탄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 올레핀에 치중한다는 거죠. 올레핀의 78%의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죠. 정유 정리할 때 봤던 건데 아람코와 국내 기업이 협력했던 내용이거든요. 석유화학 보이시죠?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아랍 쪽에 협업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기술을 계속 옮겨간다는 거죠. 기술을 배우면서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올레핀을 계속해서 생산량을 올려나가겠다. 적극적으로 39%나 해당되는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보면요. 아람코, 이게 최근 뉴스인데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릴라이언스라는 회사죠. 릴라이언스 회사는 인도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요. 석유화학에서는 전 세계 10위권입니다. 지금 750억 달러니까 약 80조죠. 80조를 투자를 하고 또 쭉 보면 여기 5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카시 안바니 회장님이시죠. 릴라이언스 회장님이십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올해 투자만 보면 GCC라고 되어 있는 건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거든요. 걸프 협력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만 올해 1,400만 달러를 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를 투자했습니다. 올해만. 문제로는 앞으로 총알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거죠.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원가도 상당히 안 좋아지죠. ECC는 가격이 계속 천연가스가 가격적으로 안정세를 찾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원유는 그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고 가격 경쟁력도 에탄보다는 납사가 현재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재들 단가도 재미없을 것 같고 지금 공급 과잉이 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중국과 사우디, 중국과 중동 업체들, 여기에 미국도 참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단가는 좋은 가격 못 받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따라오고 공급이 또 많아지면 또 치킨 게임이 양상이 되고 치킨 게임 양상이 되면 다시 또 수요가 맞춰지고 수요는 글로벌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하지만 공급은 신규 설비를 통해서 2, 3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그 차이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다 문제라는 거죠. 수요도 문제고 공급도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NCC 증설, 중국 증설 나와 있고 수요는 위축돼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위축돼 있고 수요가 앞으로도 썩 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수요가 이만큼이 유지가 되는데 공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제품 단가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업종 사이클에 대해서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업종 사이클 설명되는 거 이어서 보시면 자, 이렇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투하 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투자한 자본 대비 위쪽에 해당되는 여기는 평균적으로 평균 이상이었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평균보다 낮은 불황의 시기라는 거죠. 이 한 사이클이 8년, 7년, 약 6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이 좋은 시즌이 요만큼 있고 나쁜 시즌이 이만큼. 지금 현재는 투자한 자본 대비 평균보다 좋거든요. 평균이 11.6%니까 평균보다는 좋은 이익률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더 심한 상황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에틸렌과 납사 스프레드 가격 마진의 추이를 보면요. 톤당 지금 달러 마진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안 좋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 이쪽에 호황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는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꽤 오랫동안 여기서 힘들다가 앞으로는 현재 되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도 안 좋고 한 2, 3년 안에도 썩 좋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면요. 한국 제품에 대해서 보면 지금 한국 제품에서 증감률이 좋을 때 나쁠 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불황기 보이시죠? 여기 불황일 때 여기 있고 호황일 때가 있고 수출이 많이 되면 역시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근데 이 불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건데 다시 이제 호황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증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썩 좋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우리가 에틸렌으로 뭘 만든다 그랬냐면 합성 수지, 플라스틱을 만들잖아요. 한국이 이런 세계권 국가들이 비교했을 때 상당히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기사를 봐도 플라스틱 사용하지 마라.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마라. 이제 뭐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도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또 안 좋은 기사도 있죠. 석유화학 기업은 생산량이 과세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요 기사는 지금 시멘트에 관련된 시멘트에 집중적으로 지금 주제가 나와 있는데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석유화학도 공장이 계속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측에 보면 석유 제품 1리터당 이런 식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과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 경영이 어떠냐? 지금 안 그래도 불황이고 단가도 안 좋은데 이런 환경 문제까지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주가 자체는 좋아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두 개만 정리를 할게요. 원래 단가는 수요 자체도 늘지 않고 단가가 안 좋은 이유는 역시 중국이고요. 미국도 들어오고 아까 보신 자료인데 사우디도 석유화학 제품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해법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원유 가격이 낮아지니까 제품을 석유화학 쪽으로 돌리는 거죠. 왜냐면 저유가 수혜주는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이니까요. 자,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보면요, 롯데케미칼은 전 세계에서 이 정도 7위권 기업은 됩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 중국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해나가니까 단가는 썩 좋지 않겠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롯데케미칼은 저유가 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70%나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이득을 보긴 하는데 에탄이 더 저렴하다는 거고, 에탄은 주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중국, 미국,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진입이 문제고, 수요도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플라스틱 수요가 크게 증가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섬유도 마찬가지고요. 고무도 마찬가지죠. 문제점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거고, 업종 사이클이 멀리 봐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살아날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편견 조심해야죠. 저유가 수혜주가 맞을까? 이제까지는 보통 저유가가 됐을 때는 석유화학 쪽이 큰 이득을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저유가로 가잖아요. 장기적인 저유가에선 모두가 이쪽 산업으로 뛰어드니까 모두가 예상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건 호재가 또 아닌 거죠. 접근 방식은 최소 3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가치를 보고 업종 사이클이 살아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은 지금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이쪽 가격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다음 편에 영상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